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58회 녹화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송보입니다. 네, 포드입니다. 58회야 오늘이? 오늘이 58번째입니다. 1년 반은 훨씬 넘었고, 어쨌거나 요즘 굉장히 가뭄 때문에 나라 전체가 조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특히 어려울 것 같고, 서울 경기 쪽에서는 잘 못 느끼고, 우리도 뭐 서울 경기 쪽에서 생활들을 해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지방에서 굉장히 가뭄 때문에 막 이렇게 사이좋았던 이웃들도 그 뭐 노래 문 내고 그런 것 때문에 싸움들이 많은가 봐.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문제고, 비가 좀 많이 와갖고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 비가 여러 좀 많이 가지로 와야 나도 세차를 하는데 한국어 있고 비에다 좀 들이대야 되는데 내 차를 그렇구나. 그래갖고 세차를 해야지. 여러분들 나라가 좀 평안해야지 또 모든 전체가 좀 평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가 안 와서 뭐 사진 찍는 사람들은 날씨가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저번 우리 방송에 2주 전이지 우리가 한 주로 쉬었잖아 저번 주에. 그런데 참 오래간만에 이제 그 장비에 걸어갖고 나온 데이터들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필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지. UV 필터를 하고 어느 것들이 쓸만한가 그래갖고 무수히 많은 필터 업체들이 있지만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뭐 몇 군데 업체 것들 유명한 거 또 가장 많이 쓰는 거 썼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고, 또 그 방송이 나간 후에 나는 적들도 많이 생겼고 적들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뭐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고,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들 좋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감히 좀 해봤어. 카메라 업체랑 조인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그 카메라를 받아갖고 계측 장비에도 좀 걸고 써보고 실질적으로 좀 쓰고, 우리가 맨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조만간에 다음 회에는 지금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하나를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 사실은. 그거를 좀 방송을 하나 하자. 이렇게 하고 재밌게 한번 놀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번 주에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들을 좀 하고 갈까 해요. 그냥 저번 주에 필터 얘기를 하면서 좀 못다한 얘기들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액세서리들, 그 액세서리라는 게 우리가 뭐 말할 수 있는 게 후드도 있을 수가 있고, 카메라하고 렌즈 빼고 다 지금. 그렇지. 후드도 있을 수가 있고, 스피드라이트도 있어. 그러니까 스피드라이트를 어떻게 잘 쓸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스피드라이트를 쓰는 게 좋을 것이냐 또 있을 수 있고, 또 카메라 가방하고 삼각대는 한번 했었지 우리가 방송에서. 했었지만은 또 가볍게, 그러면 그 것들을 우리가 사진 생활을 하는데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그런 것들이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좀 다른 면에서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충전기 얘기도 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소프트 버튼? 소프트 버튼 얘기도 가능하고, 삼각대 얘기할 때 모노포드 얘기도 좀 같이 하고, 볼 헤드냐, 쓰레기 헤드냐 또 우리가 했었지만, 그런 것들 메이커별 얘기도 좀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약간 뭐 무시무시하게 장수님은 할 수 있어. 글을 보니까 한국이 아니신가 보네요. 장수님? 한국은 날씨가 벌써 많이 더운가 보네요. 저번 그러면 장수님이 8704님이 저번 주에 방송 보고 밴너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날씨가 벌써 많이 더운가 보네요. 원순깨비님이 통장에 잔고가 주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근데 이런 방송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 여러분들 우리 포토 아카데미 153에 들어와서 보면 질문 답변 게시판에 내가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 질문 답변을 달아드리는 게, 답변 달아내기 조심스러운데, 또 메일로 주시는 분들은 조금 자세하게 달아는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해드리면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가방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갖고 나 이런 가방들을 좀 추천하고 싶다. 필터 저번에 했듯이. 그 다음에 뭐 소프트 버튼이다. 소프트 버튼 만드는 업체들도 꽤 많더라고. 그럼 그런 건 이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살 수 있어. 뭐 해봐야 개당 뭐 10,000원, 뭐 비싸봐야 20,000원 안짝이니까. 그런 것들 해갖고 우리가 직접 써보고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좀 추천하는 코너를 좀 가끔가다 해볼까요? 그러면 좋으려나요? 아, 호주에 계세요? 장영수님은 F3랑 롤라의 35도 주문해서 받았어요. 아, 또 제가 저번에 F3 하고 롤라의 35 얘기하셔갖고 그건가요? 원순깨님이. 그러면은 지금이 어떻게 된 거죠? 여기보다 좀 빠르지 않나요? 밤 9시 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호주. 아, 그렇구나. 원순깨비님이 내가 이제 가방에서 동캐 줬다고. 그러니까 동캐도 사고, 밴너 필터도 사고, 3헤드도 사고. 그때 왜? 동캐 좋아요. 저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영수님은 F3도 사고 롤라의 35도 쓰고. 호주에서는 그렇구나. 아니 뭐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물건이야 있겠지만 거기도 카메라 샵이 좀 이렇게 있나요? 그런가 보네. F3 롤라의 35 같은 거 어차피 신제품이 아니니까 구하기 쉽지 그러니까 않지? 일반 저 오프라인이나 중고 카메라 샵 같은데 아마 거기도 뭐 있으신가 보네. 아, 호주는 겨울이군요. 그치, 거꾸로잖아, 9시 우리하고. 반이에요. 네, 9시 반. 지금 저녁 9시 반? 아침 9시 반? 아니. 저녁 9시 반이겠지? 1시간 빨라 우리보다. 1시간. 1시간 빠른 거야? 별 차이 없네. 1시간 빨라. 그렇구나. 뭐 그럼 자주 들어오시죠? 우리 내가 거기에 알기로 1시간 빠르고. 제가 자유 게시판에 하는데 저희가 예전에 생방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요즘은 그거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녹방으로 같은 하고 거고 유튜브에 이제 올리고 있어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삶이 바쁘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전업으로 뛸 수도 없는 거고 또 뭔가가 우리도 잡이 또 다른 잡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네요. 놀라이는 독일에서 주문했고 F3는 한국에서 주문했고 한국이 카메라 값이 뭐 비싸진 않을 거예요. 중국 제품들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제가 만약에 추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솔직 담백하게 제가 좀 먼저 써보고 내가 썼던 건 얼마든지 추천할 수가 있는 거고 요즘에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좀 써보고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그러면은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이 판단이죠. 판단인데 그런 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그런 것도 좋은 우리 방송에서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요즘 이제 앞으로는 좀 제품에 대해서 좀 자주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게 벌써 카메라 렌즈, 이런 액세서리, 이런 장비 얘기들을 가장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얘기들을 해주는 게 즐겁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그냥 뭐 우리가 뭐 원고를 읽고 그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서 없이 그냥 우리가 썼던 경험들 이런 건 이렇게 편하다고 이런 건 좀 불편하더라. 그런 선 안에서 짧게 시간도 짧게 해갖고 오늘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넘어가지 뭐. 자, 뭐부터 할까? 글쎄, 액세서리 하도 많아가지고 뭐 필터, 후드, 가방, 삼각대, 뭐부터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저번 주에 참 그 필터 했잖아. 그거 참 재밌더라고. 재밌어? 너는 재밌냐? 난 힘들어 사실. 그거 하려면. 아니 모르던 그 밴드인가 뭔가 별로 솔직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잘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필터 업체들이 뭐 또 없어 또? 우리가 필터 뭐가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썼던 항상 우리가 들어왔던 큰 메이커들 뭐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메이커들도 있는데 의외로 성능이 좋은 메이커들도 있고 그다음에 의외로 좋은 소재를 쓰는 메이커들도 꽤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사실은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 그래서 조만간에 좀 다시 또 한두 군데 거를 또 하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가격 대비 성능도 봐야 되잖아. 그래서 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계속 광고성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하는 방송이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있는 걸 전달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래. 그리고 오해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난 그런 점에서는 좀 조심스럽기도 해. 원숙개비님이 스트랩 얘기를 좀 먼저 해달라 그러네. 스트랩을
스트랩은 여러분들 뭐 끈. 그래 스트랩. 스트랩이 이제 고급으로 가고 따로 산다. 우리가 카메라를 산다 그러면 스트랩 자체가 쫓아오지. 쫓아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튼튼해. 잘리지도 않고 나이론 쪽인 거고. 거기서 이제 따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 고가로 좀 간다 그러면 가죽 스트랩 쪽이 될 거고. 그런데 나는 이런 이제 소재에 대한 분류도 좋지만은 폭에 대한 거를 나는 사실은 많이 민감하게 생각을 해, 주로. 저 얇은 건 많이 힘들시대로는. 얇은 건 많이 힘들어. 이 폭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니콘의 DF를 산다, 캐논의 5D를 산다, 또는 뭐 니콘의 800을 산다, 올림푸스의 OMD를 산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스트랩이 굉장히 넓은 게 들어와. 우리 옛날에 니콘 F3나 쓸 때도 노란색에 검은색 니콘이라고 쓴 넓은 폭 있지. 그 정도의 폭들이 들어오는데 나는 사실 그 폭은 나는 사실은 별로 선호를 하진 않아. 그게 얼마 되나? 넓어. 한 좀 4cm, 넓어. 5cm 되나? 저거 한번 줘봐. 카메라 OMD. 이게 보면은 보통 요 정도잖아. 보통 이만큼이 오지. 이 정도 폭이 되죠? 넓죠? 한 4cm 되는 거 더 될 같은데? 것 같은데? 아니야, 한 4cm밖에 안 돼. 근데 나는 요거 반보다 조금 넓은 거. 한 2.5. 3cm? 3cm. 요 정도 폭을 나는 따로 샀었어, 사실은. 그 정도 폭을 상당히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전에 니콘에서 나왔던 니콘 F5, F6 급의 폭 넓이가 있었어. 나는 그 끈들을 몇 개를 안 버리고 갖고 있어. 그 정도 폭을. 그래갖고 나는 그 폭을 쓰는데 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너무 얇은 게 있어. 한 2cm? 예전에 나왔던 니콘 F&T로 사면 주는 검은색 끈들. 굉장히 얇은 것들은 어깨를 파는데 그거보다 조금 두꺼운 게 있거든. 난 그 정도의 끈들이 난 편하고 좋더라 이거지. 저건 사실은 나한테는 좀 너무 넓어. 넓으면 이제 뭐 어깨를 안 파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 저거는 더 불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갖고 놀고 어깨를 감싸고 뛰고 그랬더니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스트랩을 이제 어떻게 매느냐. 뭐해? 피곤해? 아니, 지금 눈이 내 안구 건조증이 왔나 봐. 스트랩을 어떻게 매느냐지. 짧게 맬 거냐, 길게 맬 거냐.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나는 짧게 매는 스타일이야. 난 뭐 짧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딱 매가지고 렌즈가 여기 허리 거기에 딱 들어갈. 좋네. 이거를 보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 매갖고 대략적으로 요 정도? 그게 짧게 매지. 그러니까 렌즈가 여기 허리에 여기 딱 붙어야 허리에 편하잖아. 붙는 게 아니라 뛸 때 내가 이거를 감싸고 자꾸 뛰어야 되거든. 잡고서 뛰어가야 되는 문제. 이 정도 길이가 나는 굉장히 편해. 내 경험상 사진 35년 경험상 내가 얻은 거는 이거야.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얘기하고 스트랩의 재질로 말하면은 가죽도 좋아. 가죽도 멋스럽고 좋고 그 다음에 저 나이론도 좋은데 그래서 나는 그 재질 자체는 사실은 크게 선호를 하는 재질은 없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가 오고 그럴 때는 가죽 제품이 조금은 좀 불편하겠지. 비가 맞았을 때 가죽 너무 미끌미끌하면 또 불편하잖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달라붙어야 될 거 아니 아니야. 뒤에 미끄러운 방지들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소재에서 오는 이제 한계라는 게 있잖아. 가죽 제품이라는 건 사실 비에는 좀 취약하거든. 뭐 맸을 때의 착착감이라 그러나 이런 감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을 수가 있는데 이제 비가 올 때 그런 것들에 좀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뭐 땀이 찰 수도 있거든 어깨에. 그랬을 때 오는 그런 좀 불편함 그걸 이제 닦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지 물로. 근데 저는 나이론 제품들은 우리가 부담 없이 내고 다닐 수 있고 또 가격 대비로 따져도 뭐 그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
원숭깨비님이 얇은 건 많이 힘들더라고요. 팔이 잘리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아마 쓰고 있는 게 보통 우리가 받는 스트랩보다 두께가 조금 더 얇지, 뭐 아주 이렇게 얇은 거는 보통 게 이만하다면 내 건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얇은 거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덥냐? 춥냐? 아니, 난 아무렇지 않아. 난 좀 더워서 킬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리도 원숭깨비는 상당히 많이 사셨네. 그 다음에 뭐 또 180mm 샀네요. 35mm도 샀고요. 원숭깨비님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사시는 것 같아. 만약에 하여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사실은 몇 분이 아니라 몇백 명 계세요. 몇백 명 보면은 내 주변에. 솔직히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뭐 상황에 맞서 살 수 아니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게 살 수 있으면 사는 거고 뭐. 근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난 좀 더 조심스러운 거야. 이게 내 말이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원숭깨비니가 몇십 명이라는데 사실 몇백 명이 넘어. 내 주변에서 사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내가 이렇게 어쨌거나 뭐 졸업 있고 가서 좋긴 한데 뭐 어쨌거나 근데 제가 만약에 또 실수를 하면은 또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상당 부분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심하게 사나. 뭐시 실수한 거 없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벤츠 600이 좋아요. 아니 뭐 없는 소리 했어? 그럼 벤츠 600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벤츠 600 살까봐 걱정돼? 다 자기 상황이 맞으니까 사는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거든. 맞고. 진짜 우리는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뭐 잘 안 보이네? 저 뭐라고 쓰신 거냐? 몰라. 러브슬리. 러브스 뭐 숫자가 있는 것 같은데? 몰라. 러브스님? 뭐, 저도 벤너필 또 바로 샀다는. 근데 좋은 거예요. 사시면 돼. 그거 좋아요. 어떻게 근데 손보님께서는 가성비를 언제나 말씀해 주셔서 사실대. 가격 대비 성능이 사실이면 그 좋은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저번 주에 하면서 그 겐코 필터 얘기를 좀 했잖아. 내가 그 전에 이제 호야나 겐코 그런 쪽이 굉장히 뭐 가격 대비 성능들이 좋기 때문에 쓰는데 문제가 없다. 근데 필리핀 라인 쪽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조금 불량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전에 했던 얘기들이 걸리는 거야. 그걸 알고서 만약에 샀다면 좀 미안한 거기도 한 거지. 그래갖고 필리핀 라인 쪽이 좀 걸려갖고 그런 게 있는데 뭐 겐코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필리핀 쪽이 조립됐던 게 좀 불량들이 나왔어. 그래서 그런 것들만 유념하시면 되고 필리핀이 아닌 재팬 쪽에서도 한 3, 4만 원대 간다. 그러면은 성능에는 문제 없으니까 사서 쓰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면은 되실 것 같아. 자 그렇게 하고 후드 얘기 좀 해볼까? 후드 얘기? 여러분들 후드를 적극적으로 쓰고 계시나요? 사진을 찍을 때? 후드 써야지. 후드는 쓰라고 있는 건데. 러브 프리스 라이크인데 K 잘라서 러브 스토라고입니다. 러브 vs LI까지 들어왔다. 후드는 자기 거를 써야 되겠지. 뭔 소리야? 그럼 누가 남의 거 써?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거를 쓴다라는 건 뭐냐면 화각에 맞는 후드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기 거 쓴다.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 그럼 자기 거 쓰지. 남의 거 써? 내가 이제 네 후드를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50mm다 그러면은 50mm 전용 후드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기 그 렌즈에는 거기에 맞는 후드를 써야 된다. 이렇게 그 후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원형으로 된 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옆이 이렇게 잘린 후드가 있지. 무슨 사각형으로 이렇게 됐대. 사각형? 이렇게 렌즈 하나 줘. 아이씨. 갖다 놓으면 되지. 왜 자꾸 달래. 요렇게 원형도 있어. 원형. 보통 이제 요렇게 생긴 후드가 있지. 이게 광각 쪽에 좌측이 넓으니까 커버해 주려고. 이게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짧았는데 캐논 쪽에서 아마 이런 후드가 많이 나왔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거는 이런 이제 후드겠지. 이렇게 나온 긴 후드 원형으로 된 거. 이거에는 이제 좀 장단점들이 중요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를 해. 가장 좋은 거는 저 광각 쪽에서는 저렇게 주변부가
잘린 후드들이 유리하지. 아무래도 이 위쪽은 좀 더 가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풀프레임 바디로 따지면은 2480급 렌즈거든. 이게 이제 올림푸스의 12 이게 몇 렌즈냐? 1240? 1240 렌즈니까 2480 렌즈인데 올림푸스는 이제 포서스 쪽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80mm로 가게 되면은 그렇다고 뭐 그거를 다른 80mm 긴 거를 꽂아주면 또 23에서 잘리니까 저는 퍼펙트 후드라 그러나 저거를 퍼펙트 후드라 그러나 무슨 후드라는 명식 내 지금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저 후드가 사실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해. 그래서 광각 쪽에서는 저런 후드를 써주는 게 가장 좋아.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망원 쪽에서는 그냥 원으로 된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써줘도 충분히 효과를 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사진을 찍으러 다니다 보면은 후드를 거꾸로 꽂고 있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안 쓴다는 소리지. 이렇게 꽂아갖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근데 얘를 이렇게 놓고 그냥 쓰고 있다 이거지. 안 쓰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냐 하면 렌즈를 그렇지 안 쓰는 거지. 안 쓰는 거지. 렌즈를 그냥 갖고 왔다가 그냥 해놓고 그냥 이거 안 쓰는 껍데기만 거지. 벗기고 그냥 그렇지. 찍는 거야. 응. 보관 그렇게 해놨다가. 후드는 적극적으로 써줘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안 쓰는 거하고 쓰는 거가 매번 그렇진 않지만 결정적일 때 플레어 방지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저번 주 필터를 얘기를 할 때도 렌즈 보호 목적으로 쓴다?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 렌즈 보호가 1순위가 아니라 자외선 차단 역할이 1순위라고. 후드도 뭐 어떤 이물질로부터 렌즈를 보호해주는 게 주 목적이 아니야. 이거는 플레어를 방지하거나 잡광이 들어오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이 후드란 말이지. 그래서 후드는 겉이 플라스틱이든 또는 메탈이든 상관이 없어. 소재는. 가장 좋은 거는 반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밖에나 허옇은 까부터 상관없어. 근데 렌즈 안쪽. 이 안쪽은 항상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멋스럽다고 거기를 까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안 쓰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후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써줄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은 자기 메이커 거를 선호하는 게 좋아. 50mm면 50mm, 니콘이다 그러면 니콘 50mm, 캐논이면 캐논 50mm. 그 전용의 후드를 좀 써주는 게 좋다. 난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예, 후지필리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은 녹방인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옛날에 생방할 때 수준보다 조금 덜 들어오시는 거야, 지금. 거의 다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이 맞으셨나 보네. 몇십 명이 들어오시고 계신 거야. 뭐,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예, 같이 또 녹화 방송인데도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삼각대 얘기 좀 해볼까, 삼각대? 우리 삼각대 얘기 자주 하는데 저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볼헤드 그 질문과 답변 할 때 질문한 거 올랐을 때 뭐 좀 되지 않았어? 볼헤드하고 3A한테 하면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삼각대 브랜드는 우리가 뭘 사야 되냐? 엄청나게 많잖아 브랜드가. 삼각대는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구입을 해야 되는 거야? 크기는 또 어떻게 어느 정도의 크기를 좀 구입을 해야 되는 거야? 삼각대는 자기에 맞게 해야지 뭐. 자기가 장비를 큰 거를 쓰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걸 해줘야지. 그 다음에 무게 때문에 이제 요즘 카본이 대세란 말이야, 카본이. 그래서 난 예전에는 사실은 가벼운 게 다는 아니다 그래갖고 카본이 싫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쓰던 알루미늄이 굳이 무거워서 안 쓸 존재는 아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거든. 카본이 다는 아니다. 그런데 요즘에 내가 좀 바뀌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카본을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 무게 때문에 내가 옛날에 했던 생각은 좀 버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요즘에 나오는 카본 삼각대들은 거기다 밑에 고리가 하나 돼 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거기다가 카메라 가방을 걸 수 있겠단 말이야. 그 아이디어거든, 그런 것들이. 아, 무게를 더 주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고. 우리가 어딨어?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아니야, 벌어지면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해갖고. 가운데 이제 거기다 그렇지. 가방을 걸어라. 그러면 이제 이게 무게중심이 가방이 잡히니까. 딱 그렇지. 잡히니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2차적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카본 삼각대를 사는 거를 이제는 추천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그렇지. 뭐라 그럴까? 가격은 비싸지만 새로운 적용점이 생기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초창기에 나올 때는 그게 없을 때는 카본 삼각대가 가볍잖아. 사실 바람이 많이 불 때 굉장히 흔들림도 많고 자빠지기도 많이 자빠졌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사실은 카본 삼각대를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 그런데 난 그래서 카본 삼각대를 근래에 하나 샀고 그전에는 거의 다 뭐 알루미늄 무거운 것들이지 무식한 것들 그래서 이제 내 체력을 소모했는데 그런 이제 메꿔갈 수 있는 장치들이 된다 그러면 카본 삼각대를 돈이 좀 비싸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게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카본이라고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본이냐 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얘기를 안 할 거야. 나중에 내가 삼각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훅 틀 거야 내가 메이커별로 삼각대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카본이 100% 카본이 아닌 거로 만든 업체들도 지금 상당히 많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의 구라들도 있단 소리야? 그러니까 유리섬유가 포함된 카본이긴 카본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은 품질이 완벽한 100% 카본이냐 아니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카본이냐.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송보가 우리가 이제 꼭 검증을 좀 사실 해줘야 돼. 이제 강도라든가 이런 쓸 때에서들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뭔가가 섞여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빼다가 박힐 수도 있는 거야 손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 몰라. 그럼 뭘 물어봐야지 나한테. 뭐가 박혀? 그러니까 이물질이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 시간이 길어지겠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거를 참 어떻게 테스트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 내가 무슨 재료공학자도 아니고. 갖다 그냥 확 깔고 앉아. 그래서 어떤 놈이 덜 휘어지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테스트를 어떻게 해? 지금 내가 그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은 바로 좀 아는 사람들 거를 좀 갖다 몇 개를 좀 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면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볼 때는 재질적으로는 그것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별로 본다 그러면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 카메라보다 조금 큰 듯한 삼각대를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자기 그렇지. 카메라보다 약간 조금 큰 듯한 삼각대를 사는 게 그래야 의미가 있겠지. 그게 좀 부피는 커지지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접사를 주로 한다 그러면 접사 전용 삼각대들이 따로 나와. 가까이 이렇게 샥 들어가야 되니까. 그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행을 또 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피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런 것들로 이제 특화된 삼각대들이 요즘 보니까 좀 나온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요런 삼각대 얘기는 지금 내가 계속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내가 모아갖고 제품들을 좀 몇 개 좀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고, 대신에 내가 이제 갖고 오기 전에 테스트할 시간이 필요하지. 그렇지. 그냥 먼저 알았지. 방송하고 근데 자 이거는 얼마나 튼튼하냐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휘어도 푹 부러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뭐 삼각대는 일단 원론적인 얘기만 먼저 하고 매듭을 지으면 자기가 쓰고 있는 카메라보다 한 단계 위에 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맨프로트들을 많이 쓴다 그러면 맨프로트의 190이라는 삼각대가 있어 크기가. 그 다음에 그 위에 급이 055급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조금 만약에 무게를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35mm에다가 뭐 70, 200, 300mm를 건다 그러면 190에다 그러면 조금 작은 듯해 사실은. 거기다가 이제 뭐 그냥 85mm라든가 이런 단렌즈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뭐 300mm를 건다거나 또는 뭐 대포 렌즈들 있잖아. 그런 거는 아무래도 크기만 비교하는 거야. 맨포트로 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맨프로트의 190보다는 05 정도의 크기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다른 메이커들을 그런 무게들을 사면 되는 거야.
카본이 됐건 알루미늄이 됐건 그건 난 상관하지 않아. 이제는 거기에서 좀 자유로워졌어. 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도 사실은 신중히 좀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커들은 뭐, 가장 비싼 쪽이다, 고가다, 그럼 지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 일본 쪽으로 가면은 벨본, 슬릭. 그 다음에 뭐, 이태리 쪽은 엠포터.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뭐, 밴너? 저번에 밴너 필터 해드렸잖아. 나는 모노포드 밴노 거 쓰잖아. 너 밴너 거 쓰냐? 그 밴너라는 업체 있고, 그 다음에 시루이? 시루이라는 업체 거도 많이들 보이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시루이. 포토그램? 뭐 하여간 이렇게 많은 몇 군데 업체들이 안 보이던 업체들이 있었고, 사실은 내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삼각대 메이커가 하나가 있어. 허스키라고. 허스키. 그게 미국 제품인데, 그 개도 있잖아, 개. 근데 그 허스키 제품이 지조만큼 튼튼하고 좋았는데 가격은 맨프로트 가격 정도밖에 안 됐어. 그거를 내가 수입할 수 있으면 수입을 하고 싶어. 그 업체가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할 수 있으면은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도 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보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스피드라이트 얘기를 좀 해보자. 스피드라이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레쉬. 프레쉬. 너는 프레쉬 못 써? 스피드라이트 못 써? 요즘은 안 쓰는데, 뭐, 후레쉬 쓸 일이 그렇게 별로 없어서 안 쓰는데, 옛날에 쓸 때는 나는 매츠 썼지, 매츠. 매츠. 응, 매츠. 매츠. 왜 매츠 썼어? 매츠? 뭐, 그냥, 교수들이나 선배들이 제일 무난하대. 뭐, 그래서 썼지, 뭐. 내가 뭐, 매츠를 정밀하게 다 비교해보고 테스트해서, 야, 이거 짱이다, 그래서, 뭐,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쓴 건 아니었고, 제일 좋다, 그런 표현은 아니었고, 무난하더라. 교수들이나 옛날에 또 선배들이나. 그래서 쓰게 됐어. 나도 써보니까 뭐, 별, 말썽 일으키게끔 이거 시부게 그지같이 만들었어 이런 느낌은 못 받았으니까 최소한 그냥 무난하다 말 그대로 그래서 썼지.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가 되면서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 때 쓰던 스피드라이트는 동조 자체가 안 돼. 뭐 니콘의 잭 발, 뭐 캐논의 발 밑에 접점이 달라져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만들면서 신형을 팔기 위한 건지 동조 타임 자체를 바꿔놨어. 그래서 예전에 구형 스트로버를 쓰려면 사실 조금 개조를 해야 돼. 그러면 쓸 수 있어. 그 동조 타임을 맞출 수 있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걸 안 하고 있는 그럼 거고. 뭐야? 뭐 매츠라는 회사 있잖아 지금. 그 걔네들도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자꾸 거기에 맞춰갖고 뭘 그 싱크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맞춰서 나오지. 메커니즘이 맞춰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오지. 나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니콘이면 니콘, 캐논이면 캐논, 소니면 소니. 제 거? 작기 거를 쓰는 자기 게 거? 모든 용도, 모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거에선 가장 좋아. 그런데 내가 요즘에 스피드라이트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너무너무 복잡해. 스피드라이트를 그 기능을 다 써야 될까? 라는 의구심도 생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쓰기 위해서 외워야 되고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추를 누르거나 움직이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 이거지. 그 옛날에 우리 디카 얘기하면서 비슷한 얘기 했잖아. 디카 자체도 필요 없는 게 다 그 기능이 너무 많다. 그거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카메라 이 벤더들이 뭔가 좀 발상을 좀 좀 전환을 해서 유저가 과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진이 안 되는 거거든. 유저가 과연 정말 물론. 진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물론 거냐.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 뭐 후막 싱크로라든가 고속 셔터에서 싱크로라든가 그런 필요한 기능들이긴 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기능인데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조작 방법이 너무 복잡해 사실은. 이거를 말을 안 할 뿐이지 나도 복잡해. 씨 써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안 쓰는 건 아니야. 나도 써.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사실은 난 매치 거 하나 샀어. 매치 거. 가장 싼 거. 그게 뭐더라? 나 모델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단순해. 뒤에 직관적이야.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야. 정말 단순해. 그래서 나 그걸 사갖고 아주 그냥 기분 좋겠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기계를 다뤄야지 기계가 자꾸 날 다루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뭐 고민은 없어. 어차피 그런 거 안 보고 안 쓰니까. 그냥 난 내가 필요한 거 외에는 다른 걸 안 봐. 이거 그냥, 이거 그러니까 뭐지? 그러고 뒤지지도 않아, 씨. 어차피 안 스피드 쓰니까. 라이트 자체 소형 스피드 라이트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걸 가장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한번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자, 카메라가 있어, 그치? 여기 하슈 이게 있어. 하슈가 이거 하슈 맞지? 나 갑자기 맞나 하슈? 하슈지, 그럼. 아 내가 나도 지금 너무 많은 건 나도 가끔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럼 여기다가 꽂는 스피드 라이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는 클리본 스피드 라이트라고 명명을 하는 거야 사실은. 예. 자, 클리본 스피드 라이트의 이 35mm 카메라 만들어지면서 클리본 스피드 라이트 여기에 꽂는 그 소형 스피드 라이트라고도 명명을 하는데 이게 만들어진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보조광으로서 쓰기에 만들어진 거야 사실은. 주광이 아니라 보조광. 왜냐 주광으로 쓰기에는 가이드 넘버가 너무 적다란 얘기지. 자 그렇다면 밖에서 우리가 야외에서 찍을 때 주광은 뭐가 되겠어? 태양이 되겠지. 태양이 되는데 그늘진 곳이라든가 조금 우리가 좀 더 뭔가를 세밀하게 표현하고자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스피드 라이트를 보조광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지. 그 역할에 난 충실하면은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야. 어쩌면 내가 사실은 옛날 사람이라 진부적인 걸 수도 있어.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스피드 라이트를 더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어. 하지만 사실은 너무 복잡한 기능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비싸. 아니 그 기능을 그렇게 집어넣었으니 지네도 원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야. 사실은 너무 비싸. 달타랑님이 지조는 영원한 출장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죠? 뭐 고장났나? 후지필름이 저는 소니 쓰니까 스피드 라이트도 소니 거 씁니다. 네, 자기 거 쓰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사판 하나씩 갖고 다니시나요? 반사판? 반사판. 보조광으로서 반사판만한 큼 좋은 건 없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접사를 한다. 접사 쪽을 한다. 꽃사진을 많이 찍는다. 클로즈업, 접사 클로즈업이지.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링스트로버도 하나가 가장 좋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야. 링스트로버라는 건 뭐냐면 렌즈 앞에 다는 스피드 라이트거든. 거기서 바로 빛을 발사해야 되니까. 그건 가이드 넘버가 보통 10이나 15 정도가 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피드 라이트라는 거 있잖아. 그럼 저건 가이드 넘버가 보통 35에서 40매스 그 전후에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 가이드 넘버 자체도 뻥튀기 많이 하는 거지 지금 메이커에서. 원래는 뭐 50mm 기준 화각으로 광량을 측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망원 쪽 105mm 화각을 좁혀서 측광을 하니까 가이드 넘버가 더 나오게끔 한 거지. 풀 가이드 넘버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50mm로 환원을 하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소형 스피드 라이트는 보통 32에서 40 정도 그 안에서 나올 거야. 그게 정확한 광량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 얘들이 뭐 54네, 뭐 58이네 그런 거는 어디서 쟀냐 하면은 105mm 망원 쪽에서 측광을 한 거야. 이게 줌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교과서에는 가이드 넘버를 측광하는 방식은 50mm 화각에서 측광을 하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다르다. 그래서 근데 대략적으로 비슷한 성능이 좀 나오게끔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콘 가이드 넘버 60짜리도 있는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몇 미리에서 측광을 한 거냐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저랑 같이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랑 같이. 그럼 1년에 내가 한 번을 모집을 해 카페에서. 그래갖고 제가 10몇 명이 되는데 1년 수강료가 얼마냐? 12만 원이야. 1년에? 그거 뭐냐면 과외. 그러니까 내가 그 개인 교습하는 건 비싸. 내가 개인 교습하는 거는 비싸. 1회에 보통 한 12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 1회에. 그건 비싼데 그건 뭐냐면은 나랑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찍어온 사진들 그냥 품평하고. 근데 그것도 재밌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번 만나는데 10,000원이야, 10,000원. 그런 것들은 이제 과외로 논을 하는 거고 개인 교습 비싸고 또 틈틈이 이렇게 그룹 과외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학원보다 비싸.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좋 컸어? 돈 벌어서. 내 용돈이야. 그리고 하여간에 그 수업 얘기를 이거 하다가 수업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어? 조금 전에. 뭘 어디까지 스피드라이트 하다가 그 얘기 한 거지. 스피드라이트 하다가 그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사판 얘기를 했구나, 반사판. 그래서 1년 수업료가 12만 원이면 공짜네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 돈은 왜 받느냐 그러면은 제가 무료 강의도 몇 번 해봤는데 그게 모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거고, 그런 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제가 모집을 해요. 아니 만나면은 그 돈 걷어서 이제 커피 사야지 또. 아니야, 그 돈 갖고 커피 안 마셔. 그럼 따로 회비 모아서 마셔. 그래? 좋 컸어? 돈 벌어서. 뭘 돈을 얼마나 벌겠어 저거. 아. 그런 거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보조강으로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반사판을 좀 하나씩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 반사판을. 그 파는 거를 갖고 가는 도 좋고, 이렇게 접히는 것들이 있잖아. 뭐 동그란데 이렇게. 그렇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그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접사 쪽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반사판이 굉장히 자기 사진,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에 한 단계 위의 퀄리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간다 그러면 접사 쪽을 주로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링 스트로보, 링 스피드라이트, 그거는 좀 필수적으로 매크로 렌즈와 같이 묶여서 다니면 좋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접사 쪽을 많이 한다 그러면 링 스트로보를 하나 정도 쓸 거야. 그 참. 이게 휴대폰하고 그런가? 이 카메라 이거 저 배터리 충전 말이야. 이게 얼마나 걸려? 바닥에서 보통 끝까지 하려면 다 종류마다 틀린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얘기 하나 할까? 이 얘기 하자. 이거를 이게 하나씩만 들어가가지고 어떤 거는 2개씩 들어가는 것도 있으면 좋겠고. 근데 너무 오래 걸려 저거. 그리고 제가 저기 제품을 하나 써봤으면서 좋았던 거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인터넷에다가 나이트코어라고 한번 쳐보세요. 한글로 그냥 나이트코어. 나이트코어. 나이트, 우리 나이트 간다 할 때. 나이트코어. 코어. 핵심이다 이거지, 핵심. 밤의 핵심. 내가 이거를 사실은 이번에 이건 뭐야? 이거 그건 아니야. 그건 올림푸스 전용 충전기고, 내가 사실은 요번에 그 필터 테스트를 하면서 밴더 필터를 좀 가지러 가면서 갔다가 그런 제품들이 보여갖고 하나를 쓰려고 갖고 왔어. 그런데 이거는 USB 충전기야. 내가 지금 그걸 안 갖고 왔어. 네가 얘기 안 해서 오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차에 있거든, 내 차에. USB 충전이 뭔 소리야? USB에다가 꽂아서 우리 카메라용 배터리 있잖아. 그걸 USB용 전원으로 충전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있지? 컴퓨터 USB 전원에다가 꽂아. 그러니까 저쪽 들어가는 부분이 USB야. 단자가 USB니까 그 USB에서 앞에 또 220 그쪽으로 이렇게 끼워서도 아니야. 그 USB 전용이야. 무슨 얘기냐면 USB로 충전을 하게 되면 그전에도 그런 건 전원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전원기를 써갖고 그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 너 핸드폰 전용 뭐 삼성 핸드폰을 쓴다. 내가 전용 핸드폰 충전기 있지. 그걸로 꽂아서 쓰면은 뭐 1시간이면 풀 충전을 할 거를 USB에다가 전원을 꽂으면 어떻게 돼? 1시간에 택도 없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 USB가 이상하게 늦게 돼. 그런데 내가 요번에 썼던 나이트코어라는 건 내가 정말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나이트코어라는 것들이 얘네들이 어떤 기술을 쓰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어떤 기술을 쓰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건 가르쳐줄 수 없다라는 거지. 충전이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장거리 출장을 가. 근데 그전에는 USB를 충전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너 같으면 어떻게 돼? 장거리 출장 가서 카메라를 오늘 다 썼잖아. 배터리 몇 개를 갖고 다니거나. 그 충전을 어디 가서 해? 뭐 어떤 집이 들려서 해야지 뭐. 여관이라든가 호텔이나 숙소 들어가서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충전기도 또 따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냥 차량에 가다 보면 시가잭이든 USB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다 되잖아. 차에. 거기다 꽂으면 되는 거야. 크기도 한 명한 크기만 해. 진짜 딱 요만해. 그래갖고 앞뒤면으로 배터리 2개를 동시에 충전을 해. 자, 속도를 체감 속도. 내가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시간을 재진 않았어. 체감 속도가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우리가 전기 충전하는 거 있지. 전용 충전기. 그거보다는 느려. 그런데 많이 느리냐?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체감 속도는 이거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그 위에 디지털로 거기 위에 얘가 지금 발열을 얼마나 하냐? 발열량이 나오고 그다음 배터리가 얼마 정도 충전이 됐는지가 나오고 계속 충전하는 것들이 디지털화가 돼 있어. 그래서 굉장히 편해. 얘는 USB 전용 충전기야. 그러면 220V로 했다 안 했다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 만약 220V로 했다 그러면 그 기술이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휴대하기가 편하고 작고 그렇게 꽂아갖고 쓸 수 있는 거야. 너 진짜 그 말 잘했다. 내가 참 이거 급속 충전기인 것 같아요. 하여간 저도 그 기술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러면 찾아봐야겠네. 그건 또 어디 회사에서 만들었어?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여간 나이트코어라는 회사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떤 제품마다 다 있어? 내가 알고 있기로 니콘 쪽하고 캐논 쪽하고 소니 쪽 그 정도로 있는 것 같아. 나 이건 니콘 소니가 나는 그렇죠. 캐논이 있든 소니가 있든 난 의미가 없어. 나한테는. 나는 내가 그러니까 니콘 건 있어서 나는 하나를 샀어. 샀는데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 28,000원인가? 25,000원인가? 하여간 그 3만원 좀 못 주고 샀어. 나이트코어라는 거. 맞나? 하여간 그때 뭐 사면서 같이 사갖고 나도 영수증한테 그 정도 할 거야 아마. 그렇게 되는데 하여간 그거나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면 돼.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추천할 테니까 그거 하나씩 사시면은 촬영 많이 하시고 배터리 소진 많으신 분들은 괜찮겠구만.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렇지. 따로. 그러니까 그거는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 핸드폰에 요즘은 배터리가 분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배터리 하나 가져도 못 꽂잖아. 그래서 보통 뭐 갖고 다녀? 보조 배터리 팩을 갖고 다녀. 그걸로 충전해도 되는 거야. 거기 USB 단자 있잖아. 그걸로 거기 USB 단자 쪽으로 집어넣어서 충전을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다용도로 쓰는 거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은 차에서 나는 주로 이제 차로 이동을 하니까 촬영을 갈 때 장거리 갈 때 차에서 그냥 꽂아놓고 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그냥 충전이 되고 그다음에 2개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니콘을 쓰니까 니콘 DF는 14가 들어가 14. 그리고 D800은 아마 15가 들어갈 거야. 배터리 남바. 그러니까 얘는 니콘이 위쪽은 14, 뒤쪽은 15야. 똑같은 14 2개를 충전하는 게 아니야. 양면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단점이 존재를 하겠지. 내가 카메라를 14나 15로 쓸 수 있는 카메라를 2개 갖고 있으면 편한 거고. 근데 나는 14만 DF만 14만 2개 있으면은 하나씩밖에 못 하는 거지.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더 많은 개수를 쓸 거냐 아니면 똑같은 걸 2개를 할 수 있을 거냐. 그런 이제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래서 그 회사에다 그 얘기를 했어. 이것도 좋지만은 한꺼번에 2개를 충전할 수 있는 게 있어도 좋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추천 안 하는데, 이제 내가 그랬잖아. 아까 앞으로 이제 하나씩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이트코어라는 걸 써보고, 기술이 굉장히 발전됐다는데, 나는 이 제품이 작고, 충전 시간이 빠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쓰기가 편하고, 휴대하기가 편해서 좋은데 난 그거보다 더 사실은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 그 기술력을 좀 내가 알고 싶어 해. 안 가르쳐 주지 업체에서. 왜냐면 다른 배터리 만들려고? 아니. 다른 거에 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기술들을. 배터리 충전 기술? 그 기술들을 다른 쪽에 사실은 좀 꼭 필요한데 응용하고 하고 싶었는데 나도 뭐 당연히 안 가르쳐 줄 거라고 알고 물어봤지. 근데 역시나 안 가르쳐 주더라고. 배우지 마. 아니, 안 가르쳐준다는데 뭘 배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소모량 많으시고 이동 많으시고 자기 상황에 맞게 필요하시면 사면 되는 거지, 그지 뭐. 그렇지. 나는 그냥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후지필름 전 안 써봤는데 하여튼간 뭐 써봐야 그런 되는데. 제품이 있더라. 좋네. 포디님 말씀은 굳이 쓴다면 그렇게 쓸 수 있지 않나라는 게, 포디 말이 틀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제품은 아까 그 220V 그렇게는 쓰게 나오진 않았어. 왜냐하면은 내가 볼 때는 그걸 쓰게 되면 뭔가 또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USB 전원 자체에서 들어오는 걸, 근데 보내주는 전원이 약한데도 그걸 빠르게 당겨 쓰는 기술이, 난 그 기술이 참 궁금한 거야. 저 5513님이나 0514님이나 안녕하세요. 방송 게시물 보고 부랴부랴 들어왔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방송. 그래서 오늘 좀 몇 가지 얘기들을 두서없이 했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까? 응? 하고 뭐 아까 벌써 우리 50분 했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 광고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요즘 비즈니스적으로 뭔가를 접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진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갖고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사람들 어떤 데서도 하지 않았던 모델들이고, 그런 것들을 포디하고 나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저희들 아이디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불리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거나 조만간에 그런 비즈니스 사업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러고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지? 거의 다 됐지? 뭐 거의 프레임은 다 짜지. 사업 계획서는 다 완성이 됐고 검증도 거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야.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투자를 나는 막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사실 돈은 다 썼어요. 지금 저는 뭐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야 사실은. 버는 적도 그 정도로 다 쓰는 놈이라 다 썼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는데, 우리가 투자를 받는데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투자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제 그 메일 주소가 오픈이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관심 표해 주시면 만나 뵙고 브리핑을 해드릴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카페에 있어? 카페, 저기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고 카페로 들어와도 그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라 마라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우리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가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고, 물론 큰 돈일 수가 있지. 1억 5천억이라는 돈이. 그 정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정도만 딱 투자를 하실 분이 있으면은 그 구자 정도가 열려 있으니까 관심 가지실 분은 가지고 연락을 주셔도 저희는 환영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사실은 송보가 좀 그 한 6개월 전부터 뭐를 저한테 뭐 주저리저리 얘기를 해요. 끙끙 앓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야, 네 기획서 좀 많이 하고 또 뭐 넌 IT 쪽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간을 보니까 어떠냐 그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많이 나눴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업 모델은 없더라고. 확실히 없고, 이제 송보 경험을 살려서 하여튼간 그 송보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야, 그럼 뭐 어렵게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해. 우리 저 방송할 때 회원님들 다 우리 아시고 그러니까 의견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는 어차피 만나서 해야 되는 거니까 만나서 얘기해보고 서로 재밌고 마음 맞으면은 한번 같이 해서 사업 모델이 전혀 없고, 이제 니치마켓 쪽인데 조사는 다 제가 해봤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서류하고 여러 가지 조사하고 그런 거는 외부에서 좀 내가 힘든 데까지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펀딩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 그럼 하라 네가. 그래서 뭐 근데 어차피 너 일인데 뭐.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니까 남한테 좀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데 이건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피해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도 수익 구조를 나눠 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 돈을 내가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사업을 수익이 지금 나면서 같이 드리겠다는 하자라는 거니까. 지금 투자에 대한 인베스트먼트 얘기를 이제 송보하고 있는 그래서 거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편하게 여과 관심 없이 있으신 분 한번 연락 해드렸고 뭐 줘보세요. 제가 뭐 그래서. 사기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관심 가져 보시고요. 그렇게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 저기 액세서리 얘기들 그냥 뭐 재밌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오면서 이런 거 필요한 것들 얘기들을 몇 가지를 했고 또 그러면서 지금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삼각대 쪽은 좀 더 테스트를 하면서 다음이나 다음 쯤 부분들도 될래나 무슨 이제 장비 하나 뭐 또 하라 해서 또 테스트한 거 한번 얘기해야지 또. 그 요즘에 이제 제가 카메라 쪽 하나를 지금 제가 테스트를 보고 있고 그것이 다음 주 방송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음 방송에 한번 그게 리뷰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철저하게 지금 검증하고 있는데 사실 일주일하고 지금 보름째 열흘 넘게 지금 테스트를 보고 있거든. 근데 이제 테스트라는 게 뭐 어쨌거나 뭐 계측 장비에 관한 테스트가 다는 아니야. 실제에서 벌어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오늘은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저번에 필터 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추천할 수 있는 제품 아까 나이트코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써보니까 괜찮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된다면은 쓸만한 제품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필터보다는 좀 테스트가 좀 길겠구만 아무래도 카메라 렌즈 쪽은 길지. 그러니까 뭐 필터도 보통 한 이틀 정도 썼는데 카메라는 열흘 이상을 해야 돼. 수고해. 넌 옆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쉽게 방송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방송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제가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검증된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쉽사리 내 감정이 이러이러해서 좋더라 이 얘기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도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이 수치화가 어느 정도 됐으면 좋은 거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장단점들도 같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쁜 얘기가 나가면 업체 사람들은 날 좋아할 리가 없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안티는 생길 거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작은 정보지만은 계속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은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그래서 아까 사업 비즈니스 거는 우리 아이템이고 비즈니스 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방송으로 못하고 그 펀딩이라 그러나 그거를? 투자. 한국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돈은 뭐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다.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투자 받으면 딱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 구조상에서 나눠드릴 수가 있다. 제가 보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투자 얘기는 정말 할까 말까 몇 번이고 오늘 많이 제가 그랬어. 야, 그럼 해. 무슨 회원님들 보시는데 보고 빙빙 돌려말해. 그냥. 보디가 하나 그래갖고 하는데 얘기하면 되는 거지. 어쨌거나 열려 있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요. 오늘 액세서리 얘기 제가 하면서도 조금 덜 재밌었네요. 그래서 그런 어쨌거나 그래도 좀 경험에 의한 얘기들을 해드렸으니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도 들어오시고 감사합니다. 호주에서도 들어오시는구나. 여러분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은 비 좀 내리게 해달라. 그걸 좀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바람으로 또 다음 살았으면 번이 좋겠습니다. 될지 다다음 번이 될지 가능하면은 그 장비 리뷰를 한번 다음에 하게 될 거예요. 다음에 거의 가능하면 테스트가 마무리가 돼가니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걸로 말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얼추 여기까지입니다. 송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